겨루기 오늘의 도전자 유학 준비 중 김기태, 대학원생 이유성, 자영업 원용훈, 공무원 김윤희, 대학생 김지은.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 우리말 겨루기. 안녕하십니까. 우리말 겨루기 한석준입니다. 우리말에 벅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하리라고 미루어 헤아려 보건대 틀림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벅벅이 14대 우리말 달인이 탄생하길 기대하면서 우리말 겨루기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1단계. 5명의 도전자 한 분 한 분 만나보시죠. 시작은 즐겁게, 마지막엔 달인의 감동을 만끽한다. 김기택 씨. 14대 우리말 달인은 바로 나 김기택이에요. 빠빠빠 치크치크치크 빠빠빠빠빠 우 김기택 최고예요. 김기택 씨의 제시어 선물 상자 약혼식. 선물 상자와 약혼식입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출발! 액체로 된 약. 액상 액체로 된 물약 물약 맞습니다. 홀로 있는 상태. 혼자. 신선이 먹는 선식 맞습니다. 불효 자식 그렇죠. 통신이 엉클어짐 혼선 맞습니다. 2개 남았어요. 학식 있는 사람 식자 하나. 마지막 하나. 실증남. 아이고야. 식물. 박수 보내주세요. 실증남 식상하다 할 때 식상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시간이 모자랐죠. 정말 아깝습니다. 하나 빼고 다 맞췄습니다. 김기택 씨 60점 획득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말 달인에 등극한다. 이유성 씨. 빰빠밤빰빰 빠라바라밤. 우리말 달인에 도전하기 위하여 살림을 포기하신 새댁 이유성 선생님이십니다. 깜찍이 새댁 화이팅! 국어사랑 콩깍유성 달인까지 다 가져라. 이유성 씨 제시어 외출 준비 화장대. 외출 준비 화장대 7글자입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출발! 외국의 돈. 외화. 그렇죠. 갖추어 차린 장치와 설비. 장비 맞습니다. 겉포장. 외장 그렇죠. 해외 출장 맞습니다. 살이 쪄서 크고 뚱뚱한 비대 그렇습니다. 자, 2개 남았어요. 어떠한 곳에 바깥. 네, 박수 보내주세요. 어떠한 곳에 바깥. 정답은 장외였습니다. 그 전까지 5낱말을 맞힌 이유성 씨 50점 획득했습니다. 번개처럼 달인까지 위풍당당 도전기가 시작된다. 원용훈 씨. 띵동 띵동 택배요. 주문하신 달인 배송 왔습니다. 웅야우지 오늘 꼭 달인 되세요. 아자. 원용훈 씨의 제시어 관객동원 성공작. 관객동원 성공작 7글자입니다. 30초 출발! 성별이 같음. 동성. 둘 이상이 함께 일함. 둘 이상이 함께 공동 맞습니다. 손발을 움직임. 동작. 공원 맞습니다. 원망하는 소리. 원성 그렇죠. 박수 보내주세요. 본디의 작품 정답은 원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전혀 없었죠. 5낱말을 맞힌 원용훈 씨 50점 획득했습니다. 태교도 우리말로 아이와 함께 2사람 몫을 해낸다. 김윤희 씨.
콩알아, 오늘을 위해서 널 가르친 거야. 엄마가 모르는 문제 바로바로 알려줘. 잘하자. 우리말로 태교한다. 달인 속에 달인 있다. 달인 엄마 지원자. 김윤희 씨의 제시어 장어구이 보양식. 장어구이와 보양식 7글자입니다. 30초 출발.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에 구식, 뒤떨어진. 구식 맞습니다. 옮겨 심기. 이식, 이식. 가족. 식구, 식구. 실내. 장식, 장식 좋아요. 3개 남았습니다. 보증하거나 보호함. 5초. 보장, 보장 그렇죠. 박수 보내주십시오. 의식을 치르는 곳 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윤희 씨 역시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전까지 5낱말을 맞췄습니다. 김윤희 씨 50점 획득했습니다. 방송 출연의 꿈은 이뤘다. 다음 목표는 달인이다. 김지은 씨. 방송 출연하고 달인도 되고 정말 좋아. 상금 받으면 우리 거 되고 지은이는 달인 되고 지은아 힘내. 전화 상담 실시간 두 낱말이 나왔네요. 전화 상담과 실시간입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출발! 실제 싸움. 실전. 실전, 그렇죠. 물품을 버려놓고 보임. 물품을 버려놓고 보임. 시전. 실전. 아니고요. 상실. 오래. 아, 시간 지났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시전이라고 하셨는데 전시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걸. 정답이 전시였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김지은 씨. 한 문제만 맞췄군요. 1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모두 첫째 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현재 한 분이 60점, 세 분은 50점, 그리고 또 한 분은 10점씩 각각 획득을 하셨습니다. 원용훈 씨 택배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상자 정도 배달하십니까? 하루에 많을 때는 한 16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60이요? 그럼 일하는 시간이 10시간도 넘어가겠어요. 예, 그 정도 하면은 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됩니다. 밤 11시요? 예. 야, 아니 그럼 뭐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명절 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당일 배송은 전혀 못 하고요. 예. 남겨뒀다가 이길 배송도 하고 그 연휴 때 며칠 동안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원용훈 씨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단계 둘째 판 문제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바로 오늘부터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인데요. 평소 여러분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 그중에서도 명사만 해당이 됩니다. 외래어나 지명 혹은 인명이나 방언, 그리고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는 5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총 7문제가 주어지는데 각 문제당 10점씩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7문제를 모두 맞히면 보너스 점수 30점까지 해서 총 100점이 주어집니다. 처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실 분은 바로 김지은 씨입니다. 자, 김지은 씨 둘째 판 문제 드립니다. 자, 마로 끝나는 3글자의 낱말입니다. 출발! 다시마. 다시마 좋아요. 땅꼬마. 땅꼬마. 천리마. 정답. 야생마입니다. 불가마. 불가마 맞습니다. 적토마. 적토마 정답. 마지막 하나. 꽃가마. 정답입니다. 박수 보내세요.
김지은 씨가 첫째 판과 다르게 둘째 판에서는 잘하셨습니다. 6낱말 맞춰서 60점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김윤희 씨 차례입니다. 김윤희 씨 문제 드립니다. 김윤희 씨의 문제 뭐뭐리 리로 끝나는 세 글자의 낱말입니다. 뭐뭐리. 자, 출발. 도토리, 도토리 좋아요. 꼬투리, 꼬투리, 보따리, 보따리, 해파리, 해파리 맞습니다. 4개 맞췄고요. 팥불이었습니다. 쿠사리, 그건 안 됩니다. 콩서리, 그것도 없고요. 큰 소리였습니다. 끝소리, 끝소리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낱말 맞췄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다섯 낱말 맞히셨죠? 김윤희 씨 50점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원용훈 씨 차례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원용훈 씨의 문제 뭐뭐지 지로 끝나는 세 글자의 낱말입니다. 자, 출발. 누룽지입니다. 코딱지, 코딱지 맞습니다. 도라지, 도라지 그렇죠. 문풍지, 문풍지 좋아요. 장단지였고요. 콩깍지, 콩깍지 맞습니다. 자, 하나 남았어요. 해코지, 해코지 맞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원용훈 씨도 다섯 낱말을 맞췄습니다. 역시 50점 획득했습니다. 이유성 씨 차례죠. 문제 드립니다. 이유성 씨의 문제는 뭐뭐니 니로 끝나는 세 글자의 낱말입니다. 자, 출발. 가만히, 가만히 좋아요. 사랑니, 사랑니, 도가니고요. 고란이었습니다. 터무니, 터무니, 만화니, 망나니였습니다. 꽁무니, 꽁무니 정답. 박수 보내세요. 자, 이유성 씨 네 낱말 맞췄습니다. 40점 획득했습니다. 둘째 판 한 분 남았습니다. 김기택 씨 문제 드립니다. 김기택 씨의 문제 발. 발로 끝나는 세 글자의 낱말입니다. 자, 출발. 꽃다발이었습니다. 병나발, 시옷 리을, 설레발, 미음 시옷, 묵사발인데요. 오호, 기억 디귿, 구둣발이고요. 쌍기역과 기역, 깨금발이었습니다. 자, 하나 남았는데요. 첫 출발이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아이고, 김기택 씨 하나도 못 맞췄어요. 아, 모르겠네요.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설레발, 뭐 마당발 이런 건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막상 앞에 좀 틀리니까 예, 오히려 생각도 안 나고. 예, 그냥 다른 분 문제 푸는 것처럼 보고 있었네요. 아, 예.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김기택 씨가 이렇게 해서 점수는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대로 6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째 판까지 5번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 문제, 오늘의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죠. 하루에 총 3문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문제는요. 지금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잠시 후에 2문제를 더 드립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셋째 판 문제는 지난주와 변동이 없습니다. 5 낱말이 주어지고요. 이 5개 낱말을 잘 보시고 정답 낱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2글자 문제. 보리, 무늬, 판, 알, 장기. 첫 소리를 보여드릴까요? 윙, 끝. 김기택 씨. 바둑. 바둑 정답. 한 글자. 마음, 샘, 적삼, 단추, 눈썹. 김기택 씨 다시 한번. 속 맞습니다. 한 글자 문제예요, 이번에. 며느리, 마당, 꼬리, 들, 덧. 김지은 씨. 쥐 맞습니다. 두 글자. 성, 금, 시계, 투성이. 이유성 씨. 모래. 모래 맞습니다. 두 글자예요. 받침, 추, 접시, 무게. 다시 유성 씨. 저울. 저울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셋째 판 5문제를 풀었는데요. 일단 이유성 씨가 2문제, 그리고 김기택 씨가 2문제를 맞히셨습니다. 계속해서 6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번에 3글자 문제입니다. 달, 복, 고기. 김윤희 씨. 덩어리. 덩어리 정답. 한 글자. 장, 도착, 가니. 다시 김윤희 씨. 역. 역 맞습니다. 두 글자예요. 춤, 수염, 잠꽃. 김윤희 씨 다시 한번. 나비. 나비 맞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두 글자. 개똥, 백고. 이유성 씨. 참외. 참외 맞습니다. 역시 2글자 문제. 벌레, 선, 말, 박수, 굿. 김윤희 씨. 무당. 무당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셋째 판 문제를 다 풀었는데 김윤희 씨가 뒤에 5문제 중에 4문제를 맞히셨어요. 380점으로 1등, 이유성 씨가 300점, 그리고 김기택 씨가 200점, 김지은 씨가 140점, 원용훈 씨가 100점씩 각각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넷째 판은 속담 문제입니다. 지난주와는 유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뜻을 보고 속담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맞히시면 100점이 주어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5번 모두 대답이 없으시면 한 낱말씩 첫 소리가 보여집니다. 그럼 이 첫 소리를 보고 정답을 맞히시면 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7문제 중에 한 문제는 상품권도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성난 사람을 더욱 성나게 함. 이유성 씨.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차려입음. 첫 소리 보여드릴까요? 기억. 기억 쓰고. 이유성 씨 다시 한번. 가 쓰고 꽃가마 타기.
아닙니다. 김기택 씨. 가쓰고 5초. 지읒 기억. 김지은 씨. 쓰고 자전거 타기. 맞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말할 거리도 안 된 뭐뭐뭐가 뭐뭐를 건너다니. 일단 뒤에가 디귿 앞에는 김진 씨. 달팽이가 바다를 건너다니. 맞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구미에 딱 맞고 마음에 듬. 이유성 씨. 인절미에 조청 찍은 맛. 정답입니다. 이번엔 첫 소리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100점의 점수를 그대로 획득하셨습니다. 이우성 씨가 이제 500점, 현재까지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5번째 문제 드립니다. 행운을 잡아라! 상품권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생색이 나지 않는 공연한 일에 애쓰고도 보람이 없음. 맞춰 보여드릴까요? 이우성 씨 맞히면 상품권이에요. 비단 옷 입고 밤길 가기. 상품권 획득했습니다. 이우성 씨 상품권이라고 말씀드릴 때부터 굉장히 아주 그냥 타야겠다라는 열망이 눈에 가득하셨는데. 제가 아줌마라서. 예. 뭐가 꼭 필요하십니까? 저희 이제 시동생이 이제 가을에 이제 결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혼수를 보탬이 준비하실 게 되지 많겠군요. 않을까. 예. 아이고 그래요. 좋은 형수 노릇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내치판 2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제 드리죠. 선하거나 악한 일은 숨겨지지 아니하고 자연히 드러남. 보자마자 김윤희 씨. 주머니에 들어간 송곳이라. 맞습니다. 역시 첫 소리 하나도 안 열린 상태에서 10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넷째판 한 문제 남았죠? 문제 드립니다. 일을 너무 일찍 서두름. 원용훈 씨. 시집도 아니 가서 포대기 장만하다. 정답! 시집도 가기 전에 포대기를 장만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넷째판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택 씨 200점, 이유성 씨 550점, 원용훈 씨 150점, 김윤희 씨 480점, 그리고 김지은 씨 250점입니다. 자, 시청자 문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앞서 한 문제 드렸고요. 잠시 후 2단계에서 한 문제를 더 드립니다. 하루에 총 3문제가 주어지는 시청자 문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은 씨. 네. 지금 250점으로 3등이세요. 네. 이 5째 판에서 잘 풀어야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기분이? 충분히 역전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군요 하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예상하시기에. 예. 제가요? 네. 점수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그럼 자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기택 씨. 예. 현재 한국어, 일본어, 영어의 3개 국어를 통합해서 공부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예. 이 다른 나라 말을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말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지 않나요? 예, 제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네. 너무 잘못 쓰고 네. 일상생활에 남용하는 단어가 많아서 그렇죠. 좀 배운 사람이 네. 좀 가려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예, 만약에 우리가 잘못 쓰는 단어가 있으면은 제가 좀 찾아보고 그걸 찾아보고 이게 어떤 점이 잘못됐구나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스스로 이렇게 하고 친구들한테도 말해주거나 뭐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 실력 오늘 다섯째 판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1단계 이제 다섯째 판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2단계 진출할 두 분이 가려지게 됩니다. 과연 누구일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김기택 씨께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번호표 드립니다. 네,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괭이잠. 괭이잠. 어떤 뜻의 우리말일까요? 첫 소리 골라주십시오. 기억, 기억. 이응, 오. 미음, 쌍기역, 지읒. 자, 첫 소리가 다 열렸습니다. 이거 정답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면서 자는 잠. 정답입니다. 와, 김기택 씨. 자기 스스로 고른 문제를 첫 소리부터 정답까지 전부 맞춰주셨어요. 점수도 높아졌습니다. 420점. 이제 3등으로 올라갔고요. 2등과도 60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유성 씨 번호표 드립니다. 7번 하겠습니다. 7번. 오늘은 뒤쪽에서 골라주시는군요. 산들다, 어떤 일이나 무엇이 어떻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응, 없습니다. 원용훈 씨 시옷, 있어요. 5초. 니은, 니은은 없습니다. 김윤희 씨 비읍, 있고요. 리을, 이응, 이은은 앞서 미리 했습니다. 자, 김지은 씨 미음, 티귿, 티읕도 있습니다. 자, 빈칸이 다 열렸습니다. 김지은 씨 정답은?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정답을 아시는가 했는데요. 김기택 씨 바라던 일이나 소망이 틀어지다. 정답입니다. 와, 김기택 씨가 연속으로 정답을 맞췄습니다. 점수 역시 520점, 이제 공동 2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1등 이유성 씨 550점, 그리고 김윤희 씨와 김기택 씨 두 분이 520점. 세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저 하나하나 풀어보죠. 이번에 원용훈 씨께 번호표를 드립니다. 골라주십시오. 1번, 1번. 낫꽃. 무엇에 따라 어디에 드러나는 표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골라주십시오. 이응, 이응. 있어요. 기역, 다시 한 번요. 기억입니까? 기역, 예. 네. 두 개 있습니다. 지읒, 시옷, 시옷은 아니군요. 김윤희 씨. 비읍, 히읗, 자, 빈칸이 다 열렸습니다. 김윤희 씨가 다 여셨어요. 정답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얼굴에 드러나는 표시. 정답입니다. 야, 오늘 이 실력들이 정말 대단하신데 이번에 김윤희 씨가 정답을 맞히면서 660점으로 김윤희 씨가 이제는 1등입니다. 남은 네 분 중에 과연 누가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김윤희 씨도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두 문제를 마저 풀어봐야 알 수 있겠죠. 이번에 김윤희 씨께서 골라주실 차례입니다. 번호표 드립니다. 2번 하겠습니다. 2번.
같다. 무엇이 돌과 같이 어떠하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디귿. 두 개 있네요. 기억. 없습니다. 김지은 씨. 이응. 있어요. 미음. 오, 세 개 있습니다. 한 칸 남았습니다. 댕돌 같다. 시옷. 아, 시옷이 아니군요. 김기택 씨. 지읒. 지읒도 아닙니다. 이우성 씨. 5초. 치읓. 치읓. 치읓이었습니다. 자, 빈칸이 다 열렸습니다. 댕돌 같다. 정답은 물체나 마미, 물체나 마미. 네, 시간 지났고요. 원영훈 씨. 5초. 김윤희 씨. 물체나 마음이 돌과 같이 야무지고 단단하다. 아닙니다. 김지은 씨. 물체나 몸이 돌과 같이 야무지고 단단하다. 정답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었습니다. 물체나 몸이 돌과 같이 야무지고 단단하다. 김지은 씨가 잘 맞춰주셨습니다. 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한 문제에 따라서 2단계에 진출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지은 씨, 고르실 차례예요. 네. 골라서 끝까지 다 맞히시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번호표 드립니다. 5번 하겠습니다. 5번. 사망.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한자어 사망이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요. 순 우리말 사망입니다. 골라주십시오. 이응. 오, 세 개 있습니다. 니은. 아, 니은이 아니에요. 김기택 씨, 역시 정답까지 맞춰야 유리합니다. 지읒. 비읍. 비읍 아닙니다. 자, 이우성 씨, 현재 2등이지만 역전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티읕. 티읕. 티읕이 아니네요. 원영훈 씨. 리을. 아닙니다. 김윤희 씨가 맞히면 이우성 씨가 올라갑니다. 쇼. 시옷. 있습니다. 아, 빈칸이 다 열렸습니다. 김윤희 씨가 정답을 맞히면 이우성 씨가 진출입니다. 정답은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은 시간 지났고요. 김지은 씨가 정답을 맞히면 김지은 씨가 올라갑니다. 정답은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액수? 아닙니다. 김기택 씨 역시 맞히면 2단계입니다. 정답은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업소. 업소 아닙니다. 이효성 씨. 장사에서 이윤을 많이 얻는 이속. 그것도 아닙니다. 자, 원용훈 씨께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 아무도 정답은 맞히지 못하셨습니다. 사망의 순우리말 사망의 정확한 뜻은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 운수였습니다. 야, 5분이 모두 아쉬워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 겨루기 1단계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 결과 이우성 씨와 김윤희 씨가 2단계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탈락해서 아쉽지만 친구들과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지만요. 다음에는 꼭 우리말 겨루기 진행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탈락했지만 가족과 함께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 최고! 우리말 겨루기 제2단계. 우리말 겨루기 2단계 이우성 씨, 김윤희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유성 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상황극을 하신다. 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저는 이걸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네. 혼자서 이제 생각을 내가 오늘 왜 화가 났지? 예.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나? 아, 그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신다고요? 혼자서 이렇게 주로 이제 머리 감거나 예. 샤워하거나 씻으면서.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집에서 씻는 이유가 보통 한번 샤워하면 40분 이상. 40분이나.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생각을 하면서 나쁜 일이 있었으면 2시간도 하시겠군요. 2시간 넘게 해본 적도 있어요. 넘게까지. 네. 자, 그 김윤희 씨. 김윤희 씨는 손이 동서가 외국인이라고 하셨어요. 예, 저 베트남에서 시집을 오셨거든요. 아. 네. 그러면 말은 안 이제 통합니까? 한 3년째 돼서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제가 베트남 말은 못하고 우리말로 좀 생활 속에서 아주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예, 대화가 돼요. 그래요. 네. 그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네.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그 집안에 재밌는 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뭐 음식을 하거나 예, 예. 뭐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는 해주세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예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재밌는 일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네. 베트남 가보셨어요, 그러면? 아직은 못 가봤는데요. 네. 이번에 혹시 제가 달인이 되고 상금을 많이 받는다면 형님을 친정 나들이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뭐 아기 낳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다른 나라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요. 재밌는 가족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 본격적인 2단계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문제 오늘의 3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2문제를 드렸죠. 지금 이 문제까지 3문제.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우승자가 이유성 씨가 될 것인지 김윤희 씨가 될 것인지 결정지을 2단계 문제판 보여주세요. 왼쪽에 파란색 길과 오른쪽에 노란색 길이 있습니다. 한 글자로 된 첫 번째 낱말은 공통입니다. 100점이 걸려있는 이 첫 번째 낱말을 맞힌 분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계속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각 낱말에는 50점씩 걸려 있습니다. 틀리면 50점 감점입니다. 또한 화면 중앙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세 글자의 최종 낱말, 여기에는 500점이라는 큰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점수 차이가 170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최종 낱말을 맞힌 분이 오늘 우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낱말에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칼, 벼루, 총 따위를 끼거나 담아둘 수 있게 만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김민희 씨. 집. 집 정답! 선택하시죠. 파란색 길 선택하겠습니다. 파란색 길 좋습니다. 김윤희 씨는 파란색 길, 그리고 이유성 씨는 자동으로 노란색 길이 선택됐습니다. 파란색 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김윤희 씨 문제 드립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고집. 고집 맞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부고. 정답. 물질이 썩거나 삭아서 변질되는 것을 막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방부. 정답. 개인이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주로 낮 시간에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놀이방. 맞습니다. 심술궂고 욕심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놀부. 맞습니다.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을 적어둔 명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살생부. 정답.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짐과 아주 결단이 남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박살. 박살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짐, 아주 결단이 남, 이 두 뜻을 다 가진 낱말은요. 작살. 작살. 김윤희 씨 그래도 많은 낱말을 맞히셨어요.
네, 중간까지는 오신 것 같군요. 지금 점수도 1090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 길입니다. 이유성 씨 현재 570점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집중. 맞습니다. 몇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부를 맡아 노래함 또는 그런 노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중창. 정답. 사무실이나 영업소 따위에서 손님과 문서, 돈, 물건 따위를 주고받을 수 있게 조그마하게 창을 내거나 대를 마련하여 놓은 곳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창구. 정답. 문장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로 된 문장의 양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어체. 맞습니다. 사물이 발전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그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정체. 맞습니다. 가족들의 평안을 빌면서 부엌신에게 정성을 들이거나 약을 다리는 데 쓰는 것으로 이른 새벽에 기른 우물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정화수. 맞습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망을 펴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수배. 정답. 겉으로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조정하거나 부추기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배후인. 배후인 아닙니다. 정답은 배후자. 배후자입니다. 배후인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낱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후인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번엔 김윤희 씨 파란색 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대회나 공개 모집 따위에서 여러 작품 가운데 가장 우수하여 뽑힌 작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입선작. 입선작 아닙니다. 당선작이었습니다. 네, 당선작. 아깝습니다. 자, 다시 노란색 길입니다. 이유성 씨 문제 드립니다. 불도를 닫기 위하여 만든 자그마한 집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암자. 암자 정답. 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 파는 각종 탑승권, 입장권 따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암표. 정답. 운동 경기에서 겨룰 차례를 정해놓은 표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순서표. 순서표 아닙니다. 정답은 대진표. 대진표였습니다. 자, 하지만 많이 맞춰오셨군요. 노란색 길 이유성 씨. 이제 최종 낱말까지 5낱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김윤희 씨 차례인데요. 어디까지 가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감자나 고구마 따위에 들어있는 녹말을 가려 가루로 내어 그것으로 만든 마른 국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당면. 정답. 암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끌어낸 잠에 가까운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최면. 맞습니다. 시대나 유행의 맨 앞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최첨단. 최첨단 맞습니다. 자, 김윤희 씨도 이제 5낱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단박. 단박 정답. 못살게 굴어서 이롭지 아니하게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박해. 정답. 자, 이제 3낱말 남았어요.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물질의 작용을 없앰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해독. 맞습니다. 2낱말. 남이 감히 따를 수 없을 만큼 혼자 앞서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독주. 독주 아닙니다. 정답은 독보였습니다. 독보적인 존재, 독보. 자, 김윤희 씨 이번에 또 실력 발휘를 하셨습니다. 최종 낱말까지는 이제 한 낱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유성 씨는 5낱말,
김윤희 씨는 한낱말. 하지만 기회는 이유성 씨에게 있습니다. 이유성 씨 문제 드립니다.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대. 우대 아닙니다. 절대였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다시 기회는 김윤희 씨에게 넘어왔는데요. 한낱말 남은 김윤희 씨 문제 드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보호자.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윤희 씨가 먼저 최종 낱말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 글자의 최종 낱말. 이것을 맞히면 김윤희 씨가 우승이고요. 만일 못 맞히면 이유성 씨에게 기회가 넘어가는데 이유성 씨가 남은 네 낱말을 모두 마치고 최종 낱말에 도착을 하시더라도 기회는 드리지만 도움말은 다시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유성 씨도 지금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결혼으로 비어있는 직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빈자리. 빈자리. 빈자리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정답이면 김윤희 씨가 우승입니다. 빈자리. 정답입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올라와 주십시오, 두 분 다. 네. 아유, 축하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문제 푸는 동안에 콩알이가 좀 도움이 됐나요? 지금 좀 배가 고픈지 예. 자꾸 차요. 자꾸 차요. 네. 아, 혹시 틀린 답을 말하면 차는 거 아닙니까? 아까 틀린 답 말할 때도 예. 좀 세게 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나도 아는데 엄마가 왜 몰라? 뭐 이러는 거죠, 지금. 네. 이유성 씨 아까웠어요. 네. 중반에 잘 맞히셔서 혹시 역전하시나 했었는데.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계속 이렇게 긴장을 좀 푸시는 것 같았는데. 좀 추고 그랬는데. 네.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부군과 또 같이 공부하는 부부시고. 네. 어떻게 좀 주변에 모범이 좀 될까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실력으로는 좀 부족합니까? 조금 더 2%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유성 씨. 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김윤희 씨 잠시 후에 달인 도전 이어집니다. 자, 열심히 풀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답입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갈고 닦은 우리말 실력을 보여준다. 엄마가 모르는 문제 바로바로 알려줘. 잘하자. 최고의 선물은 우리말 달인. 오늘의 우승자 김윤희. 자, 달인에 도전하는 오늘의 우승자 김윤희 씨. 지금까지 점수는 1840점, 상금은 184만 원입니다. 달인까지는 4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4문제를 모두 마치고 우리말 달인이 된다면 김윤희 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금은 2,944만 원입니다. 가족 모두와 함께 소닛동서의 고향에 가고 싶다는 김윤희 씨.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겠죠? 네. 가족이 몇 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하시겠죠. 처음 소닛동서를 만나셨을 때 네. 당황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두 분이시더라도 예. 제가 처음 보기는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별로 다르다는 그런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무서운 소닛동서 차라리 말 안 통하는 게 낫다. 이건 아니었겠죠? 저랑 띠동갑으로요. 어려요. 아, 그래요? 네. 오. 아니 근데 예. 윗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네. 좀 불편하신 것도 있으시겠어요. 특별히 뭐 이제 어느 한쪽이 뭐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함께 이제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잘 적응하신 모양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손윗동서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많은 상금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네. 예. 예. 역시 저 충청도 분이라 그러신지 대답이 조금씩 느리세요. 예, 꼭 달인이 돼서요. 네. 뭐 이제 상금도 상금이지만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막 상상하면은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달인이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달인을 향한 첫 번째 문제, 상금 368만 원에 도전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낱말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근지럼, 2번 미끄럼, 3번 끄스럼. 답은 1번 근지럼입니다. 1번 근지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게 맞아야 다음 문제로 계속해서 도전할 수가 있는데요. 1번 근지럼 아닙니다. 뒤늦게 보신 것 같아요. 다시 답을 말씀하신다면? 끄스럼으로 그렇습니다. 3번 끄스럼이 표준어가 아닌 낱말입니다. 끄스럼은 그름의 전라남도 함경도 방언입니다. 반면에 근지럼은 근지러운 느낌이라는 뜻을 가진 표준어입니다. 김윤희 씨의 달인을 향한 도전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김윤희 씨 상금 92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